안녕하세요. 우린 이렇게 놀지의 발표를 맡게 된 박기용입니다. 네, 발표 시작에 앞서 놀이의 뜻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놀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술, 넷플릭스, 다양한 놀이들이 있죠. 저희들도 실제로 비슷하게 놀곤 하는데요. 이렇게 MT를 다녀오기도 하거나 술도 마시고 에버랜드나 워터밤 같은 곳을 방문하며 다양하게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나온 이 놀이들 조금은 단편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저희 Z세대의 새로운 놀이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무물보인데요. 무물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이 무물보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게 되고 제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 스토리에 공유하면서 서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티빙톡입니다. 티빙톡은 티빙 어플 사용자들끼리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네, 환승연애 2의 마지막 화에서 이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 채팅창 속도가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티빙톡 폭파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티빙톡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더 과몰입하고 방송을 보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외에도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재밌게 놀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의 의문점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Z세대 너희들은 대면으로 놀면 되지 왜 굳이 SNS 안에서 놀아? SNS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 너희들의 과시욕구 때문 아닐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어? 개인정보는 괜찮은 거야? 라는 의문점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대체 왜 Z세대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것들 투성이인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대면에 대한 기존 세대와 Z세대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대가 비대면을 대면의 대체제로 이해하고 있다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서로의 보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만남은 대면 만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비대면 만남에도 대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유한 만남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더 확장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몇 가지 비대면 만남의 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OTT 파티입니다. 이 OTT 파티는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을 하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티빙톡이 티빙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거라면 이 OTT 파티는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한 사람들, 제가 같이 영화를 보는 특정 사람들과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 OTT 파티는 저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영화에 좀 더 몰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채팅창을 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채팅창을 다시 켜고 친구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리액션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관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끝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 OTT 파티를 통해서는 즉각적으로 또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카카오 라이브톡인데요. 이 카카오 라이브톡은 채팅방에서 일종의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채팅방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채팅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참여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 쿠키 클레이를 컨텐츠로 좀 이 라이브톡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는 친구들의 톡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라이브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헐, 개 귀여워. 오. 자,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보라야. 기다려봐.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렇게 채팅을 보며 친구들의 말에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요. 되게 맛있겠다. 오,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오, 빨간 목줄을 만들어 달라는 친구의 채팅에 예정에도 없던 빨간 목줄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때요? 하고, 색깔 다른 것도 좀 주자. 자, 보라 완성. 이렇게 라이브 톡을 통해서도 친구들과 비대면으로도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저는 채팅을 보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저도 채팅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모두 재미있게 이 라이브 톡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크크크크크가 오가는 가득한 그런 라이브 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의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에브리타임인데요. 이 에브리타임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같은 대학교 학생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 기간, 이 시험 기간에 나타나는 몇 가지 대화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종강하고 3일 동안 검은 옷 입어야겠다. 내 학점 장례식 해줘야지. 죽여놓고 뻔뻔하게 장례식을 오다니. 최종 공부법, F다. 나는 공대의 원빈이다. 앞으로 CF만 찍는다. 너희는 이런 거 피지 마라. 책 피니까 좀 머리 아프네. 이렇게 시험 기간이라는 공통된 상황 속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개그와 드립들이 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조금 힘들고 지친 와중에도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놀이가 되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인데요. 저희는 이 인스타그램 속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며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중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건데요. 나만의 트리 링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 스토리를 보고 링크에 타고 들어와서 짧은 편지를 남겨주게 됩니다. 이 짧은 편지들은 저기 보이는 장식들이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는 귀여운 이벤트인데요. 친구들이 적어준 편지는 크리스마스 날 자정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시다면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서 트리를 만들어서 좀 주변 분들과 정을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한창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 재택근무에 많이 하고 재택 수업을 들었던 시기에 유행했던 릴레이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건 아보카도를 릴레이로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친구가 아보카도를 그리고 스토리에 저를 태그를 하면 저도 그 스토리를 이어받아서 작은 화면에 손가락으로 삐죽삐죽 저렇게 못생긴 아보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그릴 친구들을 태그해서 이렇게 그림을 쌓아나가는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는 작은 아보카도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아마도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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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일 것입니다. 이 릴레이 그림 그리기는 저랑 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몇 다리를 건너야 아는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과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면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에서도 더 확장된 만남과 더 확장된 놀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만남을 대면의 보완제로 이해하는 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확장된 관계를 경험하고 즐긴다는 점인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어떻게 노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위버스라는 어플인데요. 오픈형 커뮤니티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놀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올렸어요. 아, 자기야 내일 출근해야 하니 너무 괴롭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아이돌 멤버가 회사 돈 뜯으러 간다고 생각해봐. 생각의 전환. 이렇게 댓글을 달며 놀기도 하고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매달 커피값 정도의 구독료를 내고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과 동일한 형태로 채팅이 진행되고 상대방이 읽으면 1이 사라집니다. 제가 한 가지 버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샤이니 민호 씨의 버블입니다. 5시 25분에 좋은 아침, 6시 47분에 아침부터 화이팅, 힘내보자. 6시 27분에 푹 자고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버블을 보내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잘 자라고 버블 보내서 흐뭇하게 잠들었는데 5시 반부터 힘내보재. 샤이니 민호 버블 구독하는 사람 있어? 새벽 5시부터 불타오르네. 나랑 에너지 안 맞는다. 맨날 이래? 맨날 이러면 태민으로 바꾸려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소통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놀이의 차원에서 버블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크림이라는 어플인데요. 아마 다들 한정판 신발을 구매하는 어플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어플 내에는 OOTD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OOTD는 오늘의 패션을 뜻하는 해시태그인데요. 각자의 OOTD를 올리고 제품 정보를 공유하며 더 즐겁게 쇼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핫했던 오픈 채팅방인 거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지방은 자신의 소비 내역을 공유하고 잔소리를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가 있던 거지방의 채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으로 샐러드 8,800원 썼습니다. 풀을 뜯어 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운반해준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로 3,800원 드렸습니다. 택시 타셨군요. 이렇게 자신의 소비 내역을 숨기기도 하고 스타벅스 자업을 5,300원을 썼다고 올렸는데 스타벅스? 배가 불렀군요. 물을 마시세요. 삼다수 1,100원. 삼다수? CU 미네랄 워터는 600원입니다.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죠? 그냥 회사 가서 마시세요. 이렇게 실제로 소비를 절약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놀이의 차원에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끼리 어떻게 노는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바로 포토카드인데요. 이 포토카드는 앨범을 사면 랜덤으로 제공되는 셀카가 담긴 종이입니다. 이걸로 뭘 하냐 하면 제가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팬덤 문화에는 트위터 예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식사 예절인데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걸 SNS에 업로드하는데 업로드를 할 때 맛집 정보와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먹시태그라고 부르는 저 먹다와 해시태그가 합쳐진 먹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게 되는데 각각의 멤버들마다 먹시태그가 정해져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해시태그를 달아서 업로드하는 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자리 잡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었냐 하면 우즈라는 가수의 팬들이 올린 저 맛집들이 너무 진짜 맛집인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맛집을 찾을 때 저 우즈의 해시태그인 승현아 우즈야 여기야 라는 저 먹시태그를 검색하는 것이 엄청 유명한 하나의 법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이 기사 속 음식점 사장님의 인터뷰를 보면 주말 저녁 손님의 80%가 아이돌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 온 팬이거나 팬이 올린 글을 검색해서 찾아온 손님이다. 이런 인터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들 놀러 갈 때 맛집 어디서 찾으시나요? 아마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찾으실 텐데 방금 제가 소개드린 먹시태그를 활용해서 진짜 맛집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의 친친 기능인데요. 혹시 친친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친친은 친한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릴 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인지 친한 친구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경우는 제가 선택해둔 저 25명에게만 보여줄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올린 친친 스토리인데요. 어떤 게 더 못생겼는지 골라달라고 올린 모습입니다. 모두에게 저 발 사진과 저 하찮은 투표를 보여줄 수 없으니 공개 범위를 조절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얕은 관계부터 깊은 관계까지 관계를 좁히고 확장하며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SNS에서도 나만 보는 비공개 계정부터 모르는 사람과 팔로우하는 공개 계정까지 공개 범위를 조절하면서 확장된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아울러 폭넓은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 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이 또한 비대면에서의 놀이를 즐기면서 저희가 갖게 된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SNS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 안에서의 공개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 그런 서로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감성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곽동현 배우님의 프로필입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살펴볼까요?
곽동현 예술이라는 간결한 소개글과 함께 멋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위터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진도 소개글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멋있고 감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스타그램과 다소 우습더라도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트위터에서 마치 다른 성격의 사람처럼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SNS에 따라 달라지는 멀티 페르소나는 짤로 만들어져서 유머로 쓰일 만큼 저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다음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을 통해 어떻게 다른 모습들을 표현하고 지내는지 알려드리고자 저희 크루원들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먼저 피드 사진입니다. 피드만 보아도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본격적으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도록 게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저의 게시물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1년 동안 몸을 갈아 일했던 공연 동아리의 마지막 공연, 마지막 무대의 엔딩 스냅샷입니다. 이 공개 계정에는 제가 공연을 기획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작가님들과 카메라 감독님들부터 시작해서 저와 공연을 하며 함께 연습하고 함께 지냈던 공연진들까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는 사진들을 골라 올리고 1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다는 쿨한 인사를 남겨두었는데요. 비공개 계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운영진들과 퇴임한 이후에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래 있는 글의 길이만 보아도 복잡한 제 솔직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사실 저는 1년 동안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도 느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설레이는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꼈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공개 계정에서처럼 쿨한 안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비공개 계정에 그간의 느낀 점들부터 그간의 배운 점들 그리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의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긴 글로 남기고 나서야 진짜 안녕을 할 수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저희 조언인 민채 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날은 언니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간에 밀린 할 일들과 갖고 있던 고민들을 마주해야 했던 날이라고 해요. 먼저 공개 게시물을 살펴볼까요? 예쁜 사진과 함께 비 오는 날에는 초록을 거머쥔 우리들을 들으면서 걸어야 한다는 요상한 법칙을 이라는 감성이 넘치는 글을 남겨두었네요. 그럼 같은 날에 비공개 계정으로 가볼까요? 얘들아, 나 할 일이 너무 밀렸는데 고민이 왜 이렇게 많니? 나 지금 고릴라 상태. 이렇게 글을 남겨뒀고 여러 가지 사진을 남겨뒀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아래 글에 있는 고릴라 상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녀석이라는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나레이션이 적혀 있네요. 이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밀렸고 또 버거운 고민들에 머리가 어지러운 언니의 속마음을 표현해주는 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개 계정도 함께 팔로우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같은 날 동시에 솔직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과 또 과하게 솔직한 저희의 모습을 동시에 보겠지만 그들도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을 넘나들며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하고 있을 테니 이런 저희의 다양한 면도 자연스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고릴라 상태였던 민채 언니의 인스타그램 리스트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공개가 되어 있는 본 계정부터 잘생긴 오빠들을 골라서 팔로우를 하는 계정, 디자인을 아카이빙하는 계정,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비공개 계정, 쇼핑용 계정,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를 아카이빙하는 계정 이렇게 총 6가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개 계정에 올라간 솔직하지 못하지만 멋있는 모습도 잘생긴 오빠들을 골라보는 모습도 디자인, 쇼핑, 마케팅 등 관심 있는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모습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고릴라 상태의 모습도 모두 한 사람의 멀티 페르소나인 셈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비대면과 대면을 아울러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가진 다양한 면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놀이의 과정이 저희로 하여금 상대방의 다양한 면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특성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먹시태그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무물, 승원스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까지 정말 다양한 놀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마음에 드는 놀이 하나쯤 발견하셨나요? 오늘은 Z세대로부터 새로운 놀이 하나쯤 찾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